네, 안녕하세요. 제약바이오 담당하는 박재경입니다. 하반기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먼저 가시면 저희 섹터를 지금 상반기를 리뷰를 해보면 사실 코스피 의약품과 코스닥 제약이 21년에 이어서 22년에도 조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원인은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금리 인상기에 있다 보니까 신약 후보물질 전반에 작용하는 할인율이 조금 올라가는 이슈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개별 기업들의 좀 실망스러운 R&D 성과 발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상장으로 대표되는 바이오텍들 자금 조달 어려움 이슈, 이런 것들이 조금 섹터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글로벌 제약바이오 VC 투자 금액이 2021년에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상장 VC들이 엑시트를 진행하는 이제 신규 상장 IPO 금액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들어서 작년 대비해서 매우 크게 이제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나스닥 제약바이오 주가 하락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VC 투자를 회수하기 어렵다는 뭔가 그런 이제 투심 위축을 유발을 했고, 지금 VC 투자 금액도 올해 들어서 조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결국 바이오텍들의 자금 조달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 상장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투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기대했던 부분이 사실 빅파마인데요. 빅파마들은 지금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입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매출, 그리고 올해에는 팍스로비드라고 하는 코로나 경구 치료제 매출로 이제 현금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고,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에 로슈 지분 33%를 200억 달러에 매도를 했는데, 그 부분으로 이제 많은 현금을 좀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노바티스는 산도즈도 지금 분사와 매각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산도즈 가치가 200억에서 250억 달러 정도로 좀 추산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산도즈 매각까지 성공한다면 더 큰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작년 제가 전망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현금이 풍부해진 빅파마들이 M&A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기대보다는 조금 사업 개발에 대해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종합제약사들이 이번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한 캐피탈 얼로케이션이랑 M&A 관련 전략 부분들을 좀 보시면, 전반적으로 톤들이 조금 보수적인 걸 볼 수가 있고, 이들이 왜 보수적인지를 저희가 이 내용에서 조금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머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발표 내용이 있었냐면, 바이오텍들이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대치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고요.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주가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딜을 진행할 때, 뭐 라이선스 인이나 M&A를 진행할 때 요구하는 프리미엄 수준은 아직 많이 안 내려갔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MSD가 언급한 부분이 지금 IPO 시장이 냉각이 되고 있는데, 이름에 따라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바이오텍들의 기대치가 좀 낮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빅파마들은 이제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기대치 바이오텍들이 받고자 하는 가격도 조금 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노바티스가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바이오텍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결정의 핵심 요인이 사이언스랑 데이터라는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 저희가 현금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업체들이 아니다 보니까 인수에서 핵심 결정이 결국은 과학적 근거와 임상 결과가 되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충족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좀 가격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이제 큰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M&A가 저희 기대만큼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이유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저희 섹터 이제 부진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조금 더 현실적인 내러티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고려할 사항들을 적어봤습니다. 사실 신약 개발 비즈니스를 저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러티브가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과도한 기대와 실망이 조금 반복되고 있는 구간이고, 이유는 저희가 내러티브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점검을 덜 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이제 R&D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글로벌 빅파마 14개사의 평균 R&D 비용이 연간 93억 달러 정도입니다. 파이프라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개수로 나눠봐도 저희가 이제 5,500만 달러 정도를 지금 연간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약 국내 돈으로 저희가 환산하면 한 6, 700억 수준의 현금을 지금 파이프라인 하나당 빅파마가 연간에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 바이오텍들의 상황을, 지금 R&D 비용 상황을 보시면 좀 많이 쓰는 이제 업체들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많다고 당연히 뭐 무조건 성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가 조금 필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역 확장에 대한 거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2020년, 21년이 저금리다 보니까 많은 투자들을 바이오텍 내에서도 좀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제 22년 들어서 금리 인상기에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역 확장보다는 조금 더 집중이 필요해진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기존과 연관성이 낮은 영역으로 저희가 확장을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역량이 낭비되게 되고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을 해야만 사실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확장을 진행했던 빅파마인데, 이제 갈라파고스나 이뮤노메딕스 등 굵직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의 결과가 지금 기대보다 조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영역, 잘하는 영역에 더 집중하는 것들이 뭔가 필요하다 지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신규 모달리티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신규 모달리티는 아무래도 저희가 인체 투여 경험이 적다 보니까 좀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성의 약점을 결국 높은 수준의 이익으로 저희가 극복을 해야 되고, 표준 요법이 잘 자리 잡지 못한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결국에는 허가 전략을 높이는 전략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내러티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제약바이오는 많이 내려왔다, 그리고 바닥에 가깝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고, 우선 첫 번째 근거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 보시면 이 초록색이 이제 제약바이오가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 현재 9%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팬데믹 발발 전 수준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 부분이 이제 팬데믹 발발하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부각을 받으면서 14.5% 정도까지 고점에서 올라갔었는데 다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다만 그동안 사실 저희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코로나 상황에서 이익 체력이 완전히 달라진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등이 이제 절대적으로 이익 레벨이 많이 높아진 업체들이고, 근데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금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는 점이 일단 첫 번째로 바닥에 가깝다고 보는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금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낮아진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국내는 아니고 나스닥 바이오텍에 많이 보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캐시 멀티플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제 캐시 멀티플은 그 업체의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단기 투자 자산으로 나눈 멀티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캐시 멀티플의 평균을 저희가 나스닥 바이오텍 인덱스에 있는 기업들을 내보면 올해 들어와서 급격하게 낮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 하락에 따른 결과이고요. 평균 말고 이제 저희가 기업을 이제 그 멀티플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보면 지금 1 미만인 기업의 비율이 한 27%까지 올라온 걸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수치는 사실 2015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금보다 싸게 지금 거래되고 있는 바이오들이 많다는 거고, 조금 특이적인 현상은 보시면 3에서 10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표가 절대적으로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뭐 사용하는 지표는 일반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좀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가가 충분히 내려온 상황이고, 이제 저는 제약바이오의 섹터가 하반기에 반등을 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그 반등의 모양이 이제 V자 반등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유는 저희 섹터가 크게 개선을 하려면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요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매크로 상황의 해소, 두 번째가
이제 매크로에서 성장주를 보는 상황이 왔을 때 저희 섹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빅파마들의 M&A나 뭐 라이선스 아웃 딜들이 좀 활발하게 나와서 저희 섹터 센티먼트가 좀 개선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제 세 번째가 국내 기업들의 성과입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매크로 상황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해소되기는 지금 어렵다고 보고 있고 많이들 두 번째는 이제 M&A인데 M&A는 이제 빅파마들의 조금 컨퍼런스 콜을 참고를 해보면 올해 동안에 바이오텍들의 기대치가 조정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하반기 이후로 조금 더 본격적인 딜들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그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이 이어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요 세 번째가 이제 국내 기업들의 성과인데 사실 이제 글로벌 센티먼트가 돌아선다고 해도 국내 개별 기업들의 성과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내러티브가 크게 힘을 받기는 어렵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이 조금 같이 동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국내 기업들의 성과에 대한 눈들이 조금 많이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는 이제 라이선스 아웃 딜 내에서도 조금 계약금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제 국내 파이프라인들이 후기 임상 단계에 많이 진입을 하다 보니까 실제 신약으로 돈을 회시 플로우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들이 동반이 됐을 때 저희 섹터가 좀 더 강하게 반등을 크게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에 당장 이제 모든 것들이 충족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V자 반등보다는 조금 방어적인 성격의 반등을 보고 있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저희가 실적이 올라올 수 있는 업체 그리고 미래 R&D 성과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이제 기업을 바이 앤 홀드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탑픽으로 대웅제약이랑 SK바이오팜 제시드렸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툴리눔 톡신 쪽 매출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제 의약품 매출 중에서도 좀 원가율이 낮은 품목들의 매출 비중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또 이제 20년, 21년에 소모됐던 소송 비용들이 이제 감소를 하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22년에는 이제 저희가 나보타의 매출 성장 그리고 신제품인 팩스크루 출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에서 매출액 가이던스로 지금 1억 4,300만 달러에서 1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나보타는 올해 매출액 전 1,200억 원 정도 약 기록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팩스클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에 출시가 돼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엑스코프리가 꾸준하게 매출 성장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에는 이제 매출액 1,650억 원에 영업이익은 아직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22년에 저희가 대면 영업이 정상화되고 경쟁력물 UCB가 특허 만료가 되면서 영업적인 부분에서의 효과를 오랫동안 조금 확인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이제 엑스코프리가 기술 이전을 거의 모든 지역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남미 지역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 지역 권리 기술 이전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판매 마케팅 역량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기 단계 파이프라인이나 뭐 계량신약 판권 도입 등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